네, 범죄자가 연기를 펼쳤다. 그러면 뭔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안지영 기자님? 그럴듯하게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네.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왜 이런 데 헛힘을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영상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길을 걷던 남성이 마주오던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강하게 부딪힙니다. 네네. 손을 살짝 밀어넣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네. 이 남성은 물론 운전자도 놀라 가던 길을 멈춰 서는데요. 이 남성 고통스러운 듯 손목을 감싸쥔 모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가 지나가는데 일부러 슬쩍 치는 것 같습니다, 백성문 기자님. 제가 제대로 봤습니까? 네, 지금 뭐 정확하게 보셨는데 저걸 우리가 손목치기라고 하죠. 아, 전문 용어가 네, 있군요. 손을 또. 툭 내밀어서 마치 엄청나게 다친 것처럼 해서 뭐 피해 뭐 자기 이 치료비를 요구하거나 보험 사기 행각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네네. 이 사건은 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네. 사고가 있기 전에 다른 CCTV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네, 조금 전 영상에서 봤던 남성이 어딘가를 걸어가죠. 네네. 그런데 이 남성 네, 전봇대 쪽으로 갑니다. 벼랑간 자신의 손을 뭐 하는 겁니까? 강하게 부딪히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렇게 수차례 손에 상처를 낸 남성. 아하. 이제 끝났나 싶었지만 아닙니다. 남성은 아직도 성에 차지하는 듯 또다시 주변 사물에 손등을 마구 때리고서야 네. 자리를 뜹니다. 이건 뭐 어디 그냥 부딪혀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손목에다 상처를 내는 거네요. 이건 뭐 자해 공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볼 수 있는 사기 수법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저렇게 심하게 손목을 부딪히게 해서 상처를 내고 그다음에는 고의로 차량, 특히 사이드미러 같은 곳에 탁 부딪히는 네네. 말하자면 연극을 한 거죠. 네. 저런 수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네네. 이 남성이요. 5월에서 7월까지 네. 부천에 있는 신곡본독 도로에서만 네네. 이렇게 고의를 낸 교통사고가 15차례라고 하고요. 네.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의금 62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저렇게 심하게 전봇대에 부딪히면은 저 상처가 사이드미러를 툭 쳐서 생긴 상처로 보기에는 이제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번 돈 어디에 썼답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일단 술값에 많이 썼다라고 아하, 본인이 진술했고요. 뭐 생활비로도 썼다라고 하는데 이게 네. 어떻게 걸려들게 됐냐면요. 네. 경찰에 유사한 신고가 잇따라 접수가 됐던 겁니다. 네. 내용은 누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인상착의가 상당히 동일하고요. 네. 이게 공통되는 점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수법이 그랬던 건데요. 그래서 이 피해자 현장에서 검거가 된 상황이고요. 잡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일부러 출근 시간대를 노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근 시간대 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요. 그리고 보신 영상에서처럼 이 큰 도로가 아닙니다. 사람이랑 차의 간격이 굉장히 좁은 이면 도로를 범행 장소로 물색해서 실제로 범행을 단행을 했고요. 네. 그렇게 받은 돈은 술값으로 탕진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경찰 이 남성 구속해서 검찰로 넘겼습니다. 네, 관련해서 경찰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출근 시간에 사고가 자주 있었다고 해가지고 각 한 명씩 잠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명이 발견해서 전화로 연락 줘가지고 그쪽으로 모두 이동을 한 거죠. 범행은 부인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반항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기를 당한 운전자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괜찮으시냐 이러면서 또 합의금을 줬을 거 아닙니까, 백성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명백한 사기죠. 네. 보험금 지급까지 받았다면 그건 보험 사기, 뭐 어차피 다 사기죄에 해당하니까요. 근데 이 남성 같은 경우 지금 15차례 한 62만 원 정도 합의금을 좀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 정도 가지고 구속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 피해 금액이 작으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너무 많고요. 저 남성 그대로 두면 뭐 할까요? 계속 저거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전에도 제가 보기에 유사한 전과가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발각되고 검거됩니다. 지금 이 남성도 내가 이렇게 전봇대다까지 하고 하면 이거 완전 범죄니까 절대 안 네. 걸릴 거야 하지만 지금 다 경찰이 두 눈을 뜨고 보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 남성보다 더 연기력이 뛰어난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네. 문을 닫은 주유소에 네. 도둑이 찾아왔는데요. 네. 근데 그 도둑이 보통은 출입문을 어떻게 딴다든지 그렇게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지 않고 네. 주유소 사무실의 창문으로 곧장 향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네.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예, 영상을 보시면 불이 꺼진 주유소의 창문이 열립니다. 저게 뭡니까? 그리고 네. 그 틈을 한 남성이 비집고 들어오는데요. 네. 곧장 사무실 여기저기를 뒤집니다. 근데 저 남성은 창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시간을 몇 분 전으로 되돌리면
여기 주유소 직원입니다. 네. 주유소 직원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네네네. 이제 사무실 창문을 닫아서 잠갔거든요. 네. 그리고 바깥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 불을 끄고 문을 나섰는데 네. 그때 아까 아하. 침입했던 저 남성이 사무실로 쓱 들어와서 몰래 창문을 열어놓고 네. 다시 사무실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저기 창문을 통해서 저 남성이 들어올 때 모습은 진짜 마치 무슨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말씀하신 대로 TV 브라운관을 기어 나오는 그 영화 링 속의 귀신을 보는 듯한 느낌일 네, 텐데요. 진짜 비슷한 장면이네요. 네. 그런데 뛰는 도둑 위에는 나는 사장이 있었습니다. 네. 사무실 CCTV로 이 절도 행각을 보고 있던 주유소 사장.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네. 그 후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신고를 받고 단 3분 만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입니다. 그러자 당황한 도둑, 그대로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척을 합니다. 아하. 그리고는 잠에서 이제 막 깬 듯이 일어나서 사무실 문을 직접 열어주는 대담함도 보이는데요. 네. 이 남성, 경찰이 안으로 들어오자 사무실 불을 켜며 맞이하는 태연한 행동을 보입니다. 네. 마치 그 주유소 직원처럼 연기를 하는데요. 이 남성 정말 뻔뻔합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아까 자해공갈 사기범도 그렇고 절도범들이 네. 요즘 연극 연습을 하나 연기력이- 연기 연습을 하냐 진짜 연기력이 어이가 없을 갈수록 정도로. 늘어나는 거군요. 아, 예, 네, 너무 네. 뻔뻔합니다. 그렇지만 안진영 기자님 짚어주셨듯이 또 CCTV를 속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난 5월 23일 밤 12시 40분경에 일어난 사건인데 경찰이 CCTV 영상을 공개한 걸 지금 보시면 네. 이 남성이 절도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다 담겨져 있죠. 네. 아까만 보셨는데 창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절도 행각 이어가고 이런 모습이 다 잡혔습니다. 네네. 그리고 보통 요즘은 저런 CCTV가 업주의 휴대전화하고 연동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주유소 사장이 생생하게 이 장면을 다 지켜보면서 신고를 해서 3분 만에 경찰이 출동했고 네. 이 남성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체포됐습니다. 네. 자는 척하다가 벌떡 일어난 저 범인 경찰이 왔을 때 경찰한테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참 궁금하죠. 저희 제작진이 그 경찰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제가 주변을 수색하다가 아내를 후라시를 비춰보니까 바닥에 누워있는 거예요. 문을 뜯더니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 있냐 했더니 직원이라는 거예요. 잔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 사장 전화번호를 대봐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사장과 또 통화를 했죠. 직원이 맞냐 했더니 그런 직원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이 그날 오후에 면접을 봤던 직원이에요. 그날 오후에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보고서 그 사람이 집에를 가지 않고 그 주유소 문 닫을 시간까지 그 주변에서 배회를 했던 거예요. 직원 한 명만 남아있다 보니까 도와준다는 핑계로 들어와가지고 창문을 미리 열어놓아요. 이제 이 도둑이 전에도 주유소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유소 내막을 잘 아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경찰에게 주유소 직원인 척 연기를 한 겁니까? 장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연기 네.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네, 네. 역시나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네, 네. 이 남성 자꾸 봤더니 7건의 범죄를 저질러서 이미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고요. 네. 그래서 조사를 통해 또 여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연기력이 뛰어나도 경찰에게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